안녕하세요. 저는 가구를 고치는 사람들 김명보 대리입니다. 오늘은 가구 고장 전후로 생기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아직 괜찮다고 착각하기 쉬운 가구 고장 전 대표적인 신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구라고 하는 것들이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집을 들어가면서까지 보면은 현관문을 열면 옆에 신발장이 있고 우리가 쓰는 식탁, 의자, 침대, 주방 가면 상부장, 하부장, 안방에 들어가면은 장롱에 여닫이 문이 있을 수도 있고 슬라이딩 도어가 있을 수 있고 중문에 보면 포켓 도어라고 부르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가구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전조 증상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는 흔들림 같은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자가 흔들린다, 소파가 흔들린다, 약간 주저앉았다. 장롱 같은 경우는 문이 뻑뻑하거나 열리지 않을 때 문이 안 닫히고 그냥 중간에 서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경우는 열고 닫으면서 어딘가 쓸리거나 평소에 쓰는 것보다는 좀 더 뻑뻑하게 느껴질 때가 이제 가구가 고장나기 직전의 정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파, 의자, 침대처럼 매일 사용하는 가구는 어떤 변화부터 가장 먼저 나타났나요? 쿠션이 오래 사용함에 따라서 주저앉는 것 빼고는 강한 충격에 의해서 프레임이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할 때 한쪽이 더 처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프레임을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의자 같은 경우는 식탁 의자 등받이를 제껴서 쓰는데 등받이가 단단하지 않고 평소보다는 좀 더 흔들흔들 거리거나 뒤로 더 많이 제쳐질 때가 좀 위험하긴 합니다. 침대의 경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피곤하시니까 다이빙 하듯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모든 가구는 그런 충격에 의해서 많이 고장이 나거든요. 평소보다 더 많이 충격을 주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삐걱거리기나 약간의 흔들림은 그냥 써도 되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바로 조치해야 할 신호인가요? 부분에 따라 다른데 이게 삐걱거리는 게 보통 의자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다른 가구 부속들에서도 그렇게 삐걱거리는 거나 흔들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가구라는 게 좀 흔들린다 싶으면 점검을 받아보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초반에 잡으면은 좀 더 쉽고 빠르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상태로 방치한 상태로 쓰다 보면은 하드웨어를 교체를 하거나 의자 같은 경우는 안에 철물을 대거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냥 피스를 박아주면 좋은데 이 부분 티가 나니까 너무 오래 방치하지 않고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의자 같은 경우는 등받이가 이어지는 부분 그 부분이 좀 벌어지거든요. 벌어진 상태로 계속 오랜 기간 쓰다 보면은 그 부분이 결국 빠질 거예요. 바닥으로 그대로 주저앉으신 분들이 종종 있죠. 가구가 갑자기 망가지는 집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 요인이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무조건 충격이에요. 충격. 빨리빨리 문화가 좀 있어가지고 아침에 급하게 출근도 하셔야 되고 아니 애초에 내가 처음부터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가구를 좀 험하게 다루시기도 하고 그러셔서 보통 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어디가 깨지고 부서지고 서랍장애 같은 경우는 버틸 수 있는 무게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랍에 레일이 있고 서랍재가 있고 다 포함해서 일반 가정집의 경우는 대략 20kg 정도만 버티는 것 같아요. 그 이상 쓰게 되면은 레일이 버티질 못하고 안에서 작은 구슬 같은 것들이 좀 빠지거든요. 베어링이라고 하는 건데 베어링 하나 둘씩 빠지면은 가구가 점점 뻑뻑해지면서 힘이 더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아예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들 생기죠. 환경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많이 습한 가정에서는 가구가 좀 물기를 약간 흡수하기 때문에 불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불어나면은 기존 규격이 맞지 않아서 좀 더 뻑뻑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제일 많은 거는 누수 사고죠. 밑집의 누수, 화장실의 누수, 주방에 있는 가구들이 좀 젖어 들어가는 하부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싱크대를 교체했거나 정수기를 설치했거나 식기세척기를 달았을 때 밑에 수도를 약간 느슨하게 하셨거나 이럴 때 조금씩 물이 새는데 그게 가구에 계속 흡수가 돼서 불어나고 결국엔 썩어버리는 현상도 많이 있습니다. 싱크대를 애초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방에 싱크대를 쓰면서 그 주변에 물기가 자꾸 튀는데 오랜 기간 방치하면은 보통 문짝이 불어나는 경우가 제일 크죠. 가구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집에서 미리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점검 방법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평소보다 힘이 더 들어가고 뻑뻑하고 평소에 쓰던 거랑 많이 달라졌을 때 오늘은 좀 문이 왜 이렇게 안 닫히지? 이 상태로 방치하신 분들이 있고
이 상태에서 저희를 불러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은 방치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불러주시기 때문에 평소랑 좀 다른 그 느낌을 받았을 때는 한 번은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큰 가구들 이제 상부장이 정말 떨어져 추락을 하거나 신발장이 그대로 주저앉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너무 요인이 다양해서 처음에 시공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진짜 누수 사고가 있거나 빌라 같은 경우는 결로 때문에 시공목이 너무 약해진 상태인 거죠. 이거를 일반인이 눈으로 보긴 굉장히 어렵고 가능하다면은 벽에 걸려있는 가구들 주방 상부장, 그다음 신발장 보통 주로 되는데 천장을 보면은 몰딩이라고 해가지고 마감 처리를 이렇게 쭉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 높이 차이가 나거나 할 때는 진짜 부르셔야 돼요. 추락 사고 한번 보면은 끔찍합니다 정말. 고장 후 수리와 고장 전 예방 관리, 실제 비용 차이는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물론 그 하드웨어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하겠지만 그 외에는 거의 서랍, 레일, 경첩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소모품이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면 10년, 15년, 20년 썼으면은 그 부분들이 금속이 경화가 좀 돼가지고 바스러지거나 깨지게 돼요. 서랍 레일도 마찬가지고 안에 발라져 있는 윤활제 같은 게 점점 마르면서 오래 쓰면 쓸수록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죠. 그런 것들 이제 소모품 교체 비용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만 슬라이딩 도어, 포켓 도어, 문 쪽 관련된 거, 장롱문 말고 좀 하드웨어가 좀 복잡하게 들어간 것들은 저희는 대부분 수리로 거의 진행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저희도 하드웨어 전체 교체가 아닌 부분 교체가 가능하게끔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쓰는 가구들, 일반 식탁, 의자 말고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가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정말 현관을 열고 나서부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가구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가지고 평소보다 좀 이상이 생기거나 좀 불편할 때, 불안하신 느낌이 들 때 가구를 고친 사람들 한번 문의하셔가지고 연락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구를 고친 사람들 신명보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